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바로 복습을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제곱근의 계산, 그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습 과정 여러분들이 다시 하는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필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거 다시 한번 꼭 되새겨 본다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념은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곱근의 계산에서 뭐를 배울 거냐면 바로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우리가 사칙연산에서 배웠을 때는 항상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먼저 배웠는데 왜 제곱근은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우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의 그 성질을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곱셈과 나눗셈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MN은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제곱근의 계산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곱셈과 나눗셈에서 첫 번째, 자, 두 개가 안에가 양수이고 이렇게 곱해져 있다. 자, 근호가 똑같이 돼 있으면은 어떻게 했었어요?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그대로 우리가 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m 루트 a n 루트 b로 유리수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다 라고 하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자, 그리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우리가 서로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가 있으면, 자, 우선은 개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라고 했으면 얘는 뭐가 된다? 루트 b분의 a다. 그대로 우리가 안에 있는 거, 바로 이제 안에 있는 수를 우리가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라고 얘기를 하면, 자, n분의 m.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n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루트 뭐가 돼요? 바로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 기본 계산식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곱셈과 나눗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할 때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자, 식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을 변형시켜 주는데 어떤 거냐? 자, 우리가 A가 양수이고요, B가 양수이다. 자, 그러면 루트 A 제곱 B는 꼭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 제곱수는 밖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바로 A 루트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게 뭐였죠? 바로 분모의 유리화예요. 자,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루트 A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얘를 우리가 분모를 어떻게 유리화시킨다. 한마디로 얘는 무슨 작업? 유리수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리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자, 분모를 제곱시키게끔 루트 a를 곱해요. 얘도 루트 a를 곱한다. 자, 그럼 값이 얼마가 될까요? 바로 a분의 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뭐가 될까요? a분의 루트 a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우리 예로 한번 각각을 보면요. 자, 만약에 얘로 루트 10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요?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있죠.
그래서 얘는 2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루트 32다 그러면 얘는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4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에 제곱수로 우리가 근호로 벗길 수 있는 수가 있는데 안 벗긴 거죠. 계산을 덜 한 거예요. 우리가 기하분수도 보통 계산할 때 뭐였죠?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가 있는데 약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틀린 것처럼 제곱근에서도 뭐가 된다? 우리가 이 제곱을 밖으로 빼주지 않으면 계산을 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꼭 해준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도 우리가 만약 루트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한다 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2분의 루트 2다. 자, 그 다음에 자, 루트 3분의 우리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시키면 어떤 이제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자, 얘가 얼마가 돼요? 3분의 3 루트 3이 돼서 바로 루트 3이다.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분모의 유리화는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서 할 때 분수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분모의 유리화 그리고 식의 변형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 마지막에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뭐랑 이제 거의 유사하다? 바로 우리가 이제 분수에서 기하분수 나타내는 거랑 유사하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식의 변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자, 제곱근표에 없는 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제곱근표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99.9까지예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수 그리고 99.9보다 큰 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99.9보다 큰 수는 어떻게 우리가 제곱근표를 찾아야 되느냐? 자, 근호 안에 10의 제곱, 10의 4제곱 이 거듭 제곱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줍니다. 자, 이것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루트 102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제곱근표 없죠. 자, 그러면 내가 10의 거듭적을 빼준다는 의미는 바로 자, 요 102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의 거듭제곱, 10의 제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1.02 곱하기 10의 제곱은 바로 102가 되니까 자, 얘는 제곱근표 안에 있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 루트 자 1.02 그래서 1.02를 제곱분표에 찾아서 10을 곱하면 우리가 제곱분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요게 믿기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루트 10이랑 자 3 루트 자 2 루트 3이랑 우리가 찾아보시면은 자 2 루트 3을 제곱분표에 찾아서 곱해 보세요. 그리고 루트 12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같은 값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책을 뒤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금방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1보다 작은 수 근호하는 수가 작은 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근호 안에 10의 제곱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을 자, 밖으로 빼준다.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예로 들어보면은, 루트 0.01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빼줘야 되느냐? 자, 얘를 소수점을 한 칸, 두 칸으로 가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루트 1.2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얘가 밖으로 빠지면 뭐가 돼요? 10분의 1의 루트 1.2라는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식의 변형이 바로 우리가 제곱분표에 없는 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곱근 계산할 때는 식의 변형과 분모 유래를 꼭 하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우선 이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진행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을 안 배운 상황에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까먹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 이제 무리수를 사용한 피타고라스는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강력한 정삼각형 넓이에요. 자, 정삼각형 넓이. 자, 우선 보면은 우리가 정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A, B, C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뭐로 봐요? A로 보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는 뭐가 돼요?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A가 되고요. 자, 여기 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AM은 자,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바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자 2분의 1 A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주게 되면 자 4분의 얼마 3A 제곱이 돼서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왜? 얘 제곱수니까 밖으로 다 끄집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가 이제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A가 됐으니까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죠. 그 다음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기 때문에 얘는 4분의 얼마? 루트 3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가 바로 정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3-2에서도 바로 이제 이제 삼각형의 비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거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정육면체하고요. 자, 직육면체예요. 자, 정육면체는 우리가 한번 이제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육면체 대각선이다. 자, 그럼 여기가 A, 여기도 A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밑변의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 루트 2A가 된다. 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루트 2A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육면체의 대각선을 한번 보면 자,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루트 2A예요. 높이가 A예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면 자, L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2A의 제곱을 더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루트 3A의 제곱이 되고요. 제곱은 바깥으로 나가면 루트 3A가 바로 이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는 뭐 세변의 길이가 서로 이제 다르니까 우리가 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달라서 자, 여기서 보면은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두면 자, 요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는 얼마가 돼요? 자,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 끝에서 끝 한마디로 우리가 직육면체 대각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보면은
자, 여기도 우리가 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L은, 자, 루트, 뭐가 돼요? 자, 밑변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높이는 C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한마디로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각각의 변의 제곱에 합을 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요거 간단히 정리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가 도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체 도형 하나만 더 하고,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볼 입체 도형이 뭐냐? 바로 정사면체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는 이제 도형인데요.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우리가 정사면체에 뭐를 알 수 있다? 바로 부피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정사면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뭐로 보냐면 바로 A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삼각형에서 뭐를 알아요? 바로 높이를 알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높이라고 해서 중점이라고 하면, 자, 이체인데 우리 평면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의 모양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자, 정사면체입니다. 자, 얘는 2분의 루트 3a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위에서 내가 꼭지점에서 내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지점은 바로 밑면에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무게중심이니까 여기와 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라는 그 비율을 알 수 있어서 바로 이제 그 전체 그 길이가 2분의 루트 3a니까 요만큼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a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전체 3개 중에 2개를 가져가니까. 이하고 이하고 삭제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루트 3a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모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뭐예요? 바로 a다. 자, 그럼 여기를 h라고 하면 h라는 것은 자, 루트 자, a의 제곱 빼기 뭐가 됩니까? 3분의 루트 3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 피타고라 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우리가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제곱 되니까 얘는 얼마예요? 3분의 2 a의 제곱이다. 우리가 방금 또 얘기했었죠. 이렇게 나타낸다? 아니죠. 제곱수는 밖으로 그리고 분모에 유리를 같이 시켜주면은 얘는 3분의 얼마? 루트 6이 되고요. 그리고 a가 밖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사면체의 높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부피라는 것은 자, 정사면체는 우리가 이제 밑면이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 하고 밑면의 넓이 아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었죠. 높이가 얼마예요? 바로 3분의 루트 6 a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분모를 다 곱해볼까요? 얼마예요? 36. 그 다음에 얘는 3 루트 2 그리고 a 세제곱이 된다. 결국에는 얼마?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정사면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잘 기록하시고 이거를 뭐 굳이 뭐 식을 잘 못 외우시겠으면은 저거를 어떻게 한다? 구하는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자, 어느 것이 편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정사면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높이 구하는 거. 그리고 저 부분이 뭐가 된다? 수선을 내리면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정사면체의 뭐 부피나 이런 거는 구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개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 단어는 천천히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 이번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좀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들 꼼꼼히 꼭 푸셔야 됩니다. 이번이 우리가 복습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 단원들 그 제대로 좀 알수록 다시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복습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꼭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314번 문제 풀어보면은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이고 루트 AB가 4이래요. 그러니까 루트 AB가 4예요. 그걸 보니까 어차피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변형을 하면 되겠죠. 자, 얘는 루트 B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왜? 얘랑 얘랑 곱하면 어차피 루트는 같은 루트로 안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계산한다. 우리가 고배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안에 요걸 집어넣으면 b의 제곱분의 1 곱하기 a분의 b가 되고요. 빼기. 자, 여기는 뭐 3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고 우리가 a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3의 루트 뭐가 돼요? a 제곱분의 1 곱하기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을 해볼까요? 약분 해버리면, 자, 얘는 루트 ab분의 1이 되고요. 얘는 3 곱하기 루트 ab분의 1이 돼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얘를 바로 4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315번 이어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잘 오답이 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게 안에 있는 어떤 수들을 제곱수를 다 빼주거나 아니면 뭐 정수 형태로 여러분들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곱수를 최대한 한번 먼저 빼볼까요? 자, 얘는 소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정수 형태예요. 그래서 정수 형태 만들려면 우리가 얘가 그 10분의 1의 거듭제곱을 빼야 되겠죠? 근데 우선 2개. 근데 아직까지 소수예요. 하나, 둘. 그럼 얘는 어떻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면 160에 곱하기 10의 4제곱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4칸을 뒤로 갔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1칸, 2칸. 2칸을 더 가면 얘가 소수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갈까요? 그러면 20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분의 1이다. 자, 그럼 먼저 요 10의 거듭적을 밖으로 빼주면은 10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 루트 160 플러스 자, 요 10의 제곱분의 1이 아니죠? 10의 제곱이죠? 밖으로 나가면 10 루트 얼마? 2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제곱수를 한번 빼주면 자, 160은 뭐가 돼요? 4의 제곱 곱하기 10이 되고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제곱수를 이제 최대한 끄집어내주면 자, 얘가 밖으로 나가면 얘가 분자가 되니까 얼마요? 25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루트 10이 되겠죠? 자, 얘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 20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얘는 뭐예요? 바로 B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죠? 바로 A가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20A 플러스 25분의 1B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 나오면 괜히 겁먹지 마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최대한 제곱수를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그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여기 책에 보면 문제를 보시면 A 넓이가 4이고 D 한 변의 길이 구하래요. 근데 조건이 자, 얘가 지금 계속 뭐가 돼요? C는 D의 3배, B는 C의 3배, A는 B의 3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넓이가 지금 4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얼마예요? 얘는 3분의 4. 이쪽 가면 3분의 1을 곱해야 되면 9분의 4. 이쪽으로 가면 얼마죠? 27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자, 넓이에 우리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자, 제곱수를 밖으로 끄집어 내주면 얘는 3분의 2. 왜? 일까요? 얘는 4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 내주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루트 3분의 1이 된다. 얘도 분모에 유리화 시켜주면 9분의 얼마? 2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D의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나와요. 알겠죠? 자, 이거 우선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24번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접은선은 자, 얘랑 같고요. 얘하고는 업각으로 서로 같죠. 자, 그런데 이 별 하나가 몇 도예요? 바로 60도라는 값이 나와요. 바로. 그럼 얘도 몇 도? 60도. 얘도 몇 도? 60도. 삼각형 ABC는 뭐다? 바로 정삼각형이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게 보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좀, 삐뚤게 그려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BC는, 자, 얘 높이가 얼마가 돼요? 바로 9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2분의 루트 3, A가 바로 뭐예요? 9예요. 그럼 A는 루트 3분의 18이 되고요. 자, 얘는 6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6 루트 3이니까, 우리 삼각형 ABC는, 자,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에요. 그 6 루트 3을 제곱하면 되겠죠? 자, 6 루트 3을 제곱하면 바로 넓이가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굳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정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은 아주 중요해요.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넓이 구하는 거나 이런 거는 꼭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25번은 자, 요 사각뿔에 대한 높이와 부피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 대각선 길이가 얼마예요? 자, 우리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대각선이 루트 2a가 된다 해서 얘는 4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직각삼각형 요만큼을 자,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얼마예요? 4 루트 2네요. 자, 그러면 자, 높이라는 것은 우선 높이를 보면은 OH는 루트 8의 제곱 빼기 4 루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예요? 64에 빼기 16의 2니까 32가 돼서 64 빼기 32는 32죠. 걔는 얼마예요? 바로 4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길이가 같은 거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부피인데, 부피는, 자, 3분의 1 곱하기, 밑면이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높이 4 루트 2를 하시면, 자, 3분의 얼마?
자로 얼마에 64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도형의 성질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문제풀이는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한번 여러분들 이거 정리 잘 하시고, 특히 이거 곱셈과 나눗셈이 정확히 돼야 덧셈과 뺄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 부분은 이제 진행하고, 아마 2단원부터는 우리가 좀 더 약간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지금 너무 천천히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부분에서 빠지는 게 없는지 꼭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에 뵐게요. 감사합니다.